예, 안녕하세요. 저는 KB증권에서 조선기계방산업종 담당하고 있는 정동익입니다. 오늘 세션은 제가 먼저 조선기계방산 쪽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요. 강성진 팀장이 운송 섹터 얘기 드릴 거고요. 이어서 정혜정 애널리스트가 철강하고 유틸리티 업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는 조선하고 기계 순서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 조선주 투자하시면서 재미들을 좀 보셨었는지 모르겠어요. YTD로 보면 조선 업종 지수는 뭐 플러스가 좀 낮죠. 지수 대비해서는 많이 아웃퍼폼을 했는데 실감이 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상반기 주가가 좋았고 7월 달 이후에 조선주들이 추세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YTD 수익률이 어땠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최근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주가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으시고, 또 이제 업종 대표주가 현대중공업인데 현대중공업 주가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이 기관들이 대부분 살 수 없었던 종목들이 수익이 크게 났고, 업종 대표주로 작년 연말에 사실은 많이들 가지고 계셨던 현대중공업 주가가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YTD 기준으로 조선업종 지수가 올랐냐 안 올랐냐와는 상관없이 올해 조선업종 주가로 재미를 보시기는 쉽지 않았던 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내년에도 이러한 흐름이 크게 변화가 있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두 가지 화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선업종 주가에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 요인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실적, 그리고 수주, 그리고 선가, 이 세 가지인데 저희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두 가지에 대해서 커다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인데 실적 개선이 과연 주가 상승을 이끄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산업이든 어떤 기업의 장기 주가는 그 산업이나 기업의 장기 실적을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게 맞는데, 이게 특정 섹터에서 단기적으로도 그런가는 별개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의 이제 데이터를 그려놨는데요. 조선업종의 실적이 개선되었던 해가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번호를 붙여놨는데 빨간색 막대 그룹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20년 중에 YY로 실적이 개선되었던 적이 9번 있어요. 그때 주가도 같이 올랐었던 적을 주황색 막대로 그려놨는데 왼쪽에서부터 세어보시면은 5개죠.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개선되었던 9번의 케이스 중에서 5번은 주가가 올랐는데 4번은 주가가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5대4 정도 되면은 케이스가 충분하다고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단기 실적과 단기 주가가 뭐 특별히 어떤 뎁스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좀 약하다는 거죠. 내년에 이제 그 실적이 개선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애널리스트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 개선이라는 게 내년에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별개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실적 전망이 잘 안 맞아왔다는 거예요. 작년 이맘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그룹의 3사를 포함한 조선업종의 이제 그 올해 예상 실적의 연간 영업이익 총량은 1조 2,800억 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는 조선업종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대충 1.3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3개 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한 개 분기를 찍고 3개 분기는 액추얼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얼마냐? 4,900억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섹터든 간에 실적을 예상하는 게 쉬운 섹터는 없죠. 근데 조선 같은 수주 산업은 사실은 미래 실적의 예측성이 훨씬 더 떨어지는데, 작년 1년 사이에 어떤 이 수익이 3분의 1 정도로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올해 4분기 실적까지 나오고 나면 이 4,900억보다 올해 2023년의 액추얼 데이터는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것 자체도 신뢰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 보인다.
게 이제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이러한 오버 에스티메이트는 지난 몇 년 동안 뭐 조금 더 길게 잡으면 지난 10년 동안 조선 애널리스트들이 반복적으로 해왔던 실수입니다. 또 하나는 그 카타르 LNG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카타르 LNG선이 계륵이다라고 이제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어요. 자료도 관련해서 여러 번 썼었는데 사실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계륵이 아니고 독침에 가까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그래프 보시는 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좀 크게 붙어 있는 그래프가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한 선가예요.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돼 있는 거가 이제 클락슨이 발표하는 선가인데 두 번 갭이 이렇게 확 벌어지는 구간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제 카타르 발주가 있었던 이 두 번의 케이스들이 실제로 클락슨 성과 대비해서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수주 성과가 훨씬 낮게 잡혔던 부분인데 이건 이제 사실은 대량의 물량을 공급하는 거를 빌미로 해서 또 물량이 없었던 그 2020년 시점에서 부동산으로 치면 일종의 가계약을 했었던 건데 이게 실제로 성과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게 이제 실행 계약으로 바뀌다 보니까 당시의 시장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제 계약을 한 거거든요. 대략 1차 카타르 발주 가격인 2억 1,500만 불 척당 요 가격은 LNG선의 현재 기준 BEP 정도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BEP 언저리에서 수주한 선박이 많아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 2년간의 분기별 LNG선 수주를 카타르와 넌 카타르로 구별해가지고 이제 그려봤는데요. 2022년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한 LNG선 전체 중에서 대략 절반 정도가 카타르 물량이었죠. 올해도 지금 1, 2, 3분기 동안에는 카타르 발주가 없었지만 10월 달에 현대중공업이 17척 카타르 거 수주하면서 올해 수주한 거에도 최소한 절반 정도가 이제 카타르 물량으로 채워질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시장 가격으로 수주하는 LNG선의 수익성이 얼마냐와 상관없이 BEP 언저리에 있는 배들이 절반 섞이게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률을 절반으로 낮춰서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저는 아직도 컨센서스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고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업황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조성가인데요. 신조성가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176포인트 언저리까지 왔는데 내년에는 현재 수준에서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가 자체는 한 175에서 180포인트 정도에서 정체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른쪽 보시면은 신조성가 지수하고 제가 이제 수주 잔고 대비 건조량을 이제 같이 그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몇 년치 일감을 가지고 있냐 하는 거죠. 추세가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 왔는데 최근 들어서 디커플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감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성과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거 외에도 이제 전체적인 발주량도 또 성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내년에도 발주량이 올해 대비해 가지고 증가하기는 저희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LNG선이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감소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LNG선이 179척 글로벌로 발주가 됐고요. 올해 카타르 2차 발주까지 모두 나오고 나면 한 90에서 100척 정도 발주가 이제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내년에는 한 7, 80척 규모로 이제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컨테이너선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 워낙 많이 나왔던 것들 상황에서 경기는 불확실한데 운임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컨테이너선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많이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탱커가 좀 돌아서겠지만 LNG선이나 컨테이너선의 발주 감소를 커버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돌아서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수주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이 5% 이상 감소할 걸로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에 대한 기대들은 사실은 선가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가면서 좀 관심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해양 플랜트 중에서도 해양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뭐 발주가 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부터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해서 FLNG나 고정식 설비들에 대한 추가 수준 뉴스들을 들을 수 있을 걸로 기대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릴십은 저희는 내년 내후년까지도 발주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상선 발주가 안 좋은 상황에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재개되는 것들은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해양 플랜트가 전체 수주 물량의 50%, 60%를 차지하는 상황으로 가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분기별로 실적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걸로 생각이 돼요. 다만 이 실적 개선폭은 현재 시점에서의 전망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낮아질 가능성은 좀 항상 있다라는 것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 10년간 조선사들의 영업이익 누적을 보시면은 한국조선해양이 연결로 6조 원 깨먹었고 삼성중공업이 또 6조 원 깨먹었고 하나오션이 5조 원 정도를 깨먹어서 이게 사실은 세 회사를 합치면은 15조 원 이상의 누적 적자를 냈는데 1년 전에 시점에서 이렇게 조 단위로 적자를 낼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나를 자문을 해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도 회사도 예측하지 못했었던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 상승, 소송 관련 비용 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데이터들을 얻었었던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에도 조선사들의 주가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쪽 얘기를 드릴 건데요. 기계 안에서는 전통적인 기계 섹터보다는 방산 쪽 주가가 내년에도 좀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뭐 산업재 전체로 놓고 봤을 때 방산만한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폴란드 수출 무기 뭐 최근에 2차 계약 관련해서 노이즈들이 좀 있지만 1차 계약했던 것들의 본격적인 매출 인식이 내년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 업체들의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K 방산 아이템들의 수출 경쟁력이라는 것들은 흔히 이제 뭐 가성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성비도 있지만 도입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군이 워낙 많이 사용하고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이걸 도입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가 확보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되는 장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폴란드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수출의 기회들은 계속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종목들은 저희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LIG 넥스원이 제일 나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 로템까지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장기 주가로 보면은 좀 부진했어요. 방산주들 중에서. 왜냐하면 폴란드에 팔아먹은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방산주들의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폴란드 2차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근데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폴란드와 상관없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그 천궁2에 대한 뭐 대규모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이변이 없으면 연내 계약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 규모는 5조 원을 상회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의 쉐어를 감안을 하면 한 3조 원대 수주 정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면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이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거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가면서는 가장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LIG 넥스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로템인데요. 현대 로템은 저희가 이제 내년 연간으로 봤을 때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에 만약에 주가가 더블 갈 수 있는 종목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하나 있다라고 꼽으면은 저는 현대 로템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주가는 사실은 굉장히 부진한데 이게 이제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가 가장 컸던 종목이 현대 로템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K9 같은 경우에는 1차 계약 대비 2차 계약의 규모가 한 2배 정도예요. 근데 그 로템의 K2 같은 경우에는 1차 계약 대비 2차 계약의 규모가 4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덩치가 이렇게 큰 2차 계약이 지금 뭔가 이렇게 수출입은행법 개정에 뭐 이렇게 발목이 잡히고 뭐 폴란드 선거가 또 결과가 또 뒷목을 잡고 뭐 이러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1차 계약에 확정된 숫자들은 매출이 진행이 될 거죠. 이건 구속력 있는 계약이에요. 뒤에 게 어떻게 되든 간에. 근데 이제
왼쪽 그래프에서 이렇게 그 막대 그래프 말고 이제 선으로 그려놓은 게 폴란드 향으로 나가는 그 K2 전차의 대수인데 작년에 10대 나갔고요. 올해 18대 나가는데 내년에 56대, 내후년에 96대 나갑니다. 계약 규모를 단순히 이제 대수로 나누면은 대당 한 250억 원 정도 수준이 되는데 물론 차량 가격만은 아니에요. 다른 어떤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한 거긴 하지만 요것들을 포함해서 보면 2025년이 되면은 K2 전차 관련된 매출만 2.5조 원이라는 거거든요. 영업이익률 저희가 보수적으로 봐도 15%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보면은 앞으로 한 2년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실적 개선이 개런티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방산주 중에서 단기적으로는 LIG 넥스원 조금 길게 보면 현대 로템까지도 좀 보실만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준비된 얘기는 여기까지 좀 간략히 드렸고요. 뭐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면 저희 법인 영업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조금 더 상세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